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아마 유사한 고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수가 계실 텐데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이 고민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준비한 이 교환은 어, 질문을 보내주신 분이 보내주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성함이라던가 상호명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좀 가리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한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저는 남미 파라과이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 뭐뭐뭐라고 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나 봐요. 자, 직원이 3명부터 시작해서 50명까지 왔는데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 잡혀 있지 않아 이번에 새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가를 짜던 중에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오류가 있음에도 실시했던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이렇게 어, 2장의 PPT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제가 이 질문 내용을 보면서 아마 뭐 옷가게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비슷한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자, 제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설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같으면 뭐 상황이 어떤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직무에 대해서도 면면히, 또 CEO의 성향이라던가, 어떤 비즈니스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고루 감안을 해서 좀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지금 현재는 아주 제한적인 정보만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너럴한 그런 대안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먼저 조직 구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여성 상위 팀장, 청바지 팀장, 이게 팀이죠. 레깅스 팀, 남성복 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팀장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각 팀의 영업 사원들이 이렇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제가 정확한 특성은 모르지만 여성 상의 팀이라던가 청바지 팀, 레깅스 팀, 남성복 팀이 하는 일은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파느냐가 다른 거죠. 자, 여기 적혀 있듯이 판매 품목은 달라도 팀장이라는 직무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각 팀에 이제 영업사원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판매 품목이 다른 거지 하는 업무는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분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심플할 것으로 보여요. 직무 분류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팀장 직무가 있는 것이고 영업사원 직무가 있는 것이죠. 두 개의 직무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무로 분류해서 이 팀장 직무는 관리하는 내용이 팀장 직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교육하는 내용이 어떤 팀을 맡고 있는 팀장이건 간에 다 동일한 거죠. 여성 상위 팀장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청바지 팀장을 평가하는 기준, 레깅스 팀장을 평가하는 기준, 남성복 팀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 동일한 게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사원들은 어떤 품목을 판매하건 간에 판매하고 관리하는 기준이 모두가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직무를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그 팀장 직무와 영업사원 직무를 인사관리하는 기준을 다 통일시키면 될 것 같아요. 팀장 인사관리하는 기준, 그러니까 채용 기준, 평가 기준, 교육훈련의 기준, 뭐 이런 관리 기준이 동일한 거고, 영업사원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채용하는 기준, 평가하는 기준, 교육훈련 시키는 기준, 뭐 승진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질문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파트별로 팀장들의 평가 기준을 맞추려고 해도 각각 점수를 높게 주거나 낮게 줘서 해당 팀의 영업사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팀이라면 더 높게 받았을지 등등 불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 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이 파라과이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전화로 여쭤보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유추를 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여성 상위 팀장이 영업사원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이 팀장님은 굉장히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런데 청바지 팀장님은 굉장히 짜게 줍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일을 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일을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상위 팀장은 점수를 박하게 주기 때문에 청바지 팀장님은 후하게 주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점수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딱 부러지는 답변을 드리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뭐 무조건 이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좀 줄일 수는 있는데, 뭐 편차를 이용해서 좀 그 편차가 생기는 부분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건 통계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은 것 같고, 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직무분석 방법론 수업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있어요. 잠깐 좀 볼게요. 자, 몇 강이냐면 41강. 41강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각 직무 수행자들의 이 행동 지표를 가지고 이 행동 지표와 관련해서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했다. 또 두 번째 행동 지표하고 관련해서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는 어떤 일을 했다. 이렇게 이 행동 지표와 관련된 실적을 기록해서 부하 직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41강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있어요. 41강.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니까 요는 이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직무가 하나니까. 그러면 행동 지표가 적용받는 행동 지표가 모두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지표를 쭉 정리를 하고 그 행동 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을 이 사람은 어떤 실적을 만들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실적을 만들었는지, 이 사람은 어떤 실적을 냈는지 이걸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행동 지표를 가지고 실적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실적을 놓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행동 지표로. 그래서 팀장 평가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동일한 행동 지표상의 실적을, 누구는 굉장히 어려운 그 실적을 달성해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좀 비교적 쉬운 거를 달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행동 지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동일한 행동 지표를 가지고 이 1번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 20번까지의 모든 사원들을 동일한 행동 지표를 가지고 각자의 실적을 놓고 비교해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는 방법. 이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반드시 40일간 강의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질문해 주신 분도 40일간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지금 이 강의의 내용을 들으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커미션을 줄 때 각 팀의 역량 평가를 통해서 주려고 합니다. 커미션은 원래 업적 평가를 통해서 줘야 하지만 업적 평가의 지표를 구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너무 갑자기 장사가 잘 되고 커져버리는 바람에 아직 컴퓨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입고와 전체 매출만 기록 중입니다. 2019년에 설치를 하지만 아직이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선의 방법은 아니어도 차선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역량 평가를 통해서 커미션을 주시려고,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업적 평가를 통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면 좋은지, 그것도 조금 전에 이 40일강을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요. 자, 이 영업사원 직무 수행자들이, 그리고 이 남성복 팀장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다 동일한 행동지표를 적용받잖아요. 이분들은 이분들에게 해당되는 행동지표를 다 동일한 행동지표를 적용받고, 이분들은 이 영업사원에 해당되는 행동지표를 적용받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지표를 가지고 어떤 각각의 행동지표마다 어떤 실적을 만들어냈는지를 평가를 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현재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인센티브는 가급적이면 업적 평가로 그러니까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가지고 지급을 하실 수 있도록 KPI를 조금씩 정비를 해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비영업부서의 커미션을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영업부서와 맞추어서 주고 있습니다. 영업부서에 있다가 비영업부서로 이동이 잦대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영업부서에서 비영업부서로 이렇게 오셔서 일을 하시다가 또 영업부서로 가셔서 이렇게 직군 간 이동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저라도 균형을 맞춰서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직군 간 이동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회사가 급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지원부서에서 체계를 적절하게 갖춰주지 못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큽니다. 이 회사가 급격하게 큰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회사가 급격하게 크기 때문에 규모만 커지지 내실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내실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실을 다잡기 위해서는 지원부서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그냥 영업에만 좀 치중을 하고 지원부서에서 시스템을 갖추거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급격하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영업부서에서도 굉장히 각자 중요한 역할을 찾아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너무 영업부서에 치중된 그런 인센티브 지급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상세한 상황들을 설명을 듣지 못해서 그 각각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반영한 설명은 드리진 못하겠지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대략적인 상황을 듣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좀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질문의 중요한 키는 41강 수업에, 직무분석 방법론 41강 수업에 담겨 있다. 그래서 그 41강 수업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41강 수업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땡땡님께 어느 정도 좀 해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또 보강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